이어서 시스템 입력에 대한 질의응답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서 요약문에 표나 그림이 포함되어도 상관없는지요? 신청서 요약문에는 표나 그림을 포함하실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참여 연구진 영문명을 KRI에 입력된 형식으로 통일시켜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KRI에 입력된 영문명을 그대로 통일시켜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그 참여 연구진의 영문명을 홍땡 길동식으로 이제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수정을 해서 공지를 드린 바가 있고요. 영문명은 이제 참여 교수님들께서 평소 때 쓰시는 영문명대로 자유롭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KRI에 입력된 형식이 동일하게 저희 신청서 서식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입력란에 자수 제한이 있는 경우 제한을 넘어가면 입력이 안 되는지요? 예를 들어 500자 이내면 501자인 경우 한자는 입력이 안 되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시스템에서 500자 이내라고 하면은 500자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 글자 수가 제한이 있는 지표들을 확인을 잘 하신 후에 그 글자 수 이내로 좀 입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예정 융합 전공은 신설 예정학과에 체크하고 증빙을 업로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신설 예정학과에 체크를 안 해도 되는 건지요? 제가 이제 발표 때도 말씀드렸던 게 신설 예정 융합 전공이라 할지라도 신설이나 아니면 신설 예정 학과에 해당이 된다면 학과라는 명칭은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다 보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으로 사용을 했고 융합 전공이나 협동과정 부분에서도 신설 학과 또는 신설 예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증빙을 반드시 업로드를 해주셔야 되고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글 파일은 꼭 박스가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유선으로 안내를 드렸을 때도 저희가 안내드린 한글 파일 양식을 준수를 해서 해당 박스를 지우고 작성을 해도 된다라고 한번 안내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꼭 박스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이 저희가 한글 파일에 대한 편집 여백이나 아니면 기본 글자체 같은 부분들을 안내를 드렸고 그 양식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혁신인재 양성 빅데이터 부분 신청할 때 꼭 단장님 아이디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참여교수 누구나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서식 입력 설명회 이제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꼭 사전 접수 때 신청한 단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셔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참여 교수님들 아이디로 로그인이 가능하나 신청 현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꼭 단장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업적 등록에서 URL의 경우 논문의 DOI를 뜻하는지요? 저희가 이제 대표 연구 업적물에는 증빙을 탑재하거나 또는 해당 실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URL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URL의 경우 논문의 DOI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어 논문으로 예를 든다면 그 논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을 말씀드린 거고 그 URL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본문 입력 시에 각 챕터별로 잘라서 PDF로 변환 후 업로드하게 되어 있나요? 사실 이 질문을 봤을 때 본문 입력 시에 각 챕터별로 자른다는 내용이 사실 저희 신청서 작성할 때 이제 방침과 약간은 달라서 이 Q&A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PDF로 변환해서 업로드하는 부분들 그
해당하는 지표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그 해당하는 지표에 대한 한글 파일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PDF로 변환을 하고 업로드를 진행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꼭 본문을 모두 한 한글 파일에 모든 지표를 다 만들어서 그걸 개별로 잘라서 PDF 변환하실 필요가 없이 해당하는 지표의 내용만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PDF로 변환하여 업로드를 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장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한데 단장 아이디 하나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작업이 가능한지요? 사실 단장 아이디로만 접속이 가능한 것도 맞고 단장 아이디 하나로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작성을 하다 보면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은 이제 실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파트를 나눠서 접속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거나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해서 작업은 가능합니다. 대표 연구 업적의 경우 각 건에 대한 제출 증빙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10년간 취창업 대표 사례의 경우는 한 건씩 제출 증빙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PDF로 업로드하게 되나요? 발표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표 연구 업적의 경우에는 각 건별로 제출 증빙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년간 취창업 대표 사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들이 이제 표 연번에 붙어서 작성을 해주시게 될 텐데 그거는 PDF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대표 연구 업적물이랑 기타 취업, 특허, 창업, 기술 이전에 대한 기타 연구 업적물 두 가지 지표에 대해서만 각 실적 건 바이 건으로 그 실적에 대한 증빙을 탑재해 주셔야 되고 그거 이외에 다른 지표들은 모두 다 하나의 그 PDF를 증빙으로 만드셔서 개별적으로 목차를 만드시고 거기 페이지를 붙이시던지 해서 각 지표별로 5메가 이내로 그 증빙을 탑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28페이지에 신청서 본문 증빙 탑재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지표별 증빙 자료를 하나의 PDF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내용은 표에 기재한 연번에 맞추어 목차, 내용 등을 정리하여 하나의 PDF로 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차 내용을 작성하는 양식은 본문 내용의 양식을 따라 작성하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또는 샘플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제출 증빙에 대한 이제 샘플이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작성 양식을 따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각각 건별로 제출하는 것을 하나의 PDF 증빙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끔 한 것이고요. 목차 내용을 작성하는 거는 목차는 예를 들어 표의 연번별로 1번부터 30번까지 쭉 실적이 나열이 된다면은 간단한 목차 1번부터 30번까지 증빙 파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PDF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마지막에 자세한 설명 또는 샘플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좀 그 증빙에 대한 목차를 작성하실 수 있는 양식을 하나 샘플로 만들어서 같이 공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꼭 저희가 샘플을 이제 제공해 드리는 샘플이 조금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서 정성실적 작성 시 검은색 테두리 삭제 가능한가요? 지난번 자료에서는 검은색 테두리가 삭제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따로 언급이 없어서요. PDF 38페이지 제출용 PDF 신청서 생성을 통해 신청서 PDF를 생성하고 이것을 제본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청서 정성실적 작성 시에 검은색 테두리는 삭제 가능하고 대신 저희가 안내드린 한글 파일의 이제 양식을 좀 준수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2번 질문에 제출용 PDF 신청서 생성을 통해 신청서 PDF를 생성하고 이것을 제본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제출용 PDF 신청서를 생성해 주시고 이걸 제본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교수 대표연구 업적물에서 교수님 실적을 한 개로 합하여 교수별로 업로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교수 안에서 각각 개별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건가요? 저희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각각 실적별로 PDF 파일 또는 URL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연구 업적물은 교수님 실적 한 개로 합하여 교수별로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실적별로 증빙 파일을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본문과 첨부자료 작성에서 쉼표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띄어쓰기 없이 입력하면 되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논문 게재 실적 또는 저서 실적 부분에서 쉼표가 이제 띄어쓰기 없이 구분하여 기재라고 이제 발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쉼표를 하고 공백이 없어야지만 자동으로 이제 참여한 연구자의 숫자를 카운트하거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본문 작성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자동으로 산식을 걸어놓은 부분은 없기 때문에 쉼표 후에 띄어쓰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설명해 주신 자료 PDF에 대학원생 점영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졸업생의 실적을 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설명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참여대학원생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생을 의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실적도 기입해야 하는 것인가요? 저자 중 대학원생 졸업생은 참여대학원생 중 실적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참여대학원생의 정보를 기입이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아래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학원생 점영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에는 졸업생의 실적을 기입해 주시면 되고 참여대학원생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해당 실적에 대해서 이제 참여한 대학원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11번) 항목 신청서 본문 정성실적 전체 내용 PDF로 업로드할 시 용량 범위가 5MB로 나와 있습니다. 대학원 혁신 영역의 정성실적 전체 PDF의 용량이 5MB로 제한되어 있는 건지요? 네. 여기서 말씀드린 5MB는 각 지표별로 증빙을 탑재하는 그 증빙 자료의 용량 범위를 5MB로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각 실적의 지표별로 어떤 증빙을 탑재하시던지 상관은 없지만 그 실적의 증빙이 되는 PDF 파일은 5MB 이내로 이제 탑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 신청 시에 참여 교수 세부 전공 분야를 본 신청 시 변경할 수 있는지요?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신청한 참여 교수 세부 전공 분야는 KRI의 연구 분야 그리고 전공명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KRI에서 참여 교수의 연구 분야 전공명을 수정을 하시면은 본 신청서에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게 되니 저희가 대표 연구 업적물 평가 시에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세부 전공 분야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발표 자료를 참고해 주셔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참여 교수님의 세부 전공 분야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연구 업적물 평가나 기타 업적물 평가 때도 이 교수님의 세부 전공 분야를 보고 여기에 따른 전문가들이 각 실적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KRI 정보를 많이 업데이트 안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이번에 변경을 하셔야 되고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타 땡땡 학문이라고 돼요. 예를 들면 뭐 기타 물리학 뭐 이런 학문들은 이제 학술 연구 분야 분류표상에는 있지만 그렇게 세부 전공 분야를 선택하시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전문 분야의 평가자가 평가를 할지 좀 이게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그 세부 전공 분야를 인접 분야로 선택하셔서 꼭 이번 신청 그 본 신청 하실 때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신청서 연구팀명과 본 제안서 제출할 때 변경이 가능할까요? 해당 질문은 이제 신청한 교육연구단 사전 접수 때 신청한 교육연구단 팀명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전 접수 때 등록한 교육연구단 팀명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료 입력은 언제부터 가능하게 되는지요? 저희가 본 신청서 접수 기간인 4월 16일부터 자료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자세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BK21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니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입력창에 특수문자, 줄 바꾸기, 정렬, 글씨체 변동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온라인 입력창에는 줄 바꾸기는 가능하나 정렬이나 글씨체, 예를 들어 굵게 기울이기 등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전에 그 시스템 입력 기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원 혁신 분야에 대해서는 대학원 혁신 분야 말고 그냥 일반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4월 16일부터 입력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혁신 부분은 각 대학의 총장님 또는 부총장 또는 대학 원장님께서 이제 실적이랑 신청서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저희가 조금 시스템 세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 주인 4월 20일에 대학원 혁신 지표는 4월 20일부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본문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 KRI에 등록된 연구 업적의 연구 분야도 참여교수의 전공명과 일치해야 하는 건가요? 말씀드렸다시피 참여교수 대표 연구 업적물을 작성할 시에 나오는 세부 전공 분야 자체가 KRI에 등록된 연구 업적의 연구 분야가 이제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표 평가 시에 저희가 세부 전공 분야별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일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부 장평 및 자강 수정이 불가능한가요? 또한 본문 내용 안에 표 내부도 서식을 따라야 하나요?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장평과 자강은 저희가 안내드린 편집 양식을 꼭 좀 준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용 안에 표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삽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표 형태든 그림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입력 시 꼭 순서대로 입력하여야 하나요? 내용 입력 후 제출 증빙 서류 업로드를 하여야만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꼭 순서대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입력할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첨부를 먼저 입력을 해 주신 후에 본문을 입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증빙 또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 연구 실적 증빙은 뭐 PDF 탑재 또는 URL 입력 또는 DOI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DOI나 URL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뭔가 PDF 형태의 파일을 탑재하는 거는 불필요한 게 맞고요. URL이나 DOI를 입력하시면 따로 업로드 하실 건 없고 거기에 대한 주소만 입력하시면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려주신 PDF에는 대학원 혁신 영역을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실 때는 산단에 승인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학협력단 승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별도 개발 과정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대학원 혁신 영역 신청서 작성을 기관 담당자 권한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관 담당자 권한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산단에 이제 최종적인 승인 절차는 따로 없고 제출을 하면은 그로 인하여 이제 최종 제출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산학협력단 승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부분 산학협력단 승인 부분을 안내하면서 별도의 승인 절차가 생긴다면은 그 부분도 포함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IF 피인용수 ES를 16일 이전에 자동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의 주셨는데요. 네, 16일 이전에 자동으로 미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시스템을 거의 이제 마무리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시고요. 16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엑셀 데이터베이스를 올려드린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그 FWCI 값이 그대로 연동되니까 뭐 그게 변하지 않으니 미리 하실 분 꼭 확인이 필요하시면 그 엑셀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청서 글자 수를 셀 때 영어로 된 건 알파벳 하나를 한 글자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신청서 글자 수를 셀 때 알파벳도 글자 하나로 보니까 거기에 그 글자를 포함하여서 글자 수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문 제목을 입력하면 시스템에 FWCI 값이 불려와진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논문 제목을 대신 입력하실 때 저희가 BK21 사업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해드린 엑셀 데이터베이스와 논문 제목이 명확하게 100% 일치해야지 값이 연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 실적을 좀 정리를 해 두실 때 저희가 올려드린 엑셀 데이터베이스와 논문 제목이 동일하도록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제 100% 일치하도록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글 보고서의 여백은 고정된 것인가요? 왼쪽 30, 오른쪽 30 등. 저희가 발표 자료에 넣어놨다시피 정성 실적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집 여백 위아래 15 그리고 좌우 20 머릿말 꼬릿말 10에 대한 기준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보고서의 여백은 이 부분을 준수해서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여백을 지정하는 이유는 정성 실적으로 업로드하는 그 PDF 파일과 그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과 이렇게 어떻게 그 보고서상의 좀 가독성이 좀 잘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 여백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임의로 이 편집 여백을 조금 조정하게 되시면 좀 읽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편집 상태가 조금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가 좀 제공해 드리는 그런 편집 여백을 꼭 좀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계속 Q&A를 진행했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모두 100% 답변을 못 드렸지만 여기에 조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추가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Q&A 또는 그 담당자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항상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남은 기간 신청서 작성 좀 준비를 잘 하셔서 기한 내에 좀 누락 없이 신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